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IT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생성형 AI가 이런 산업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AI 에이전트가 이런 혁신의 대세를 이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를 적용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요. AI 에이전트 자체의 기능이라든지 성능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워크플로우 안에서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흡수되고 운영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영역의 AI 에이전트들끼리의 연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워크플로우 속에서 어떻게 AI 에이전트를 잘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AI 플랫폼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임광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나우 코리아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임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AI 하면 또 서비스나우죠, 그죠? 아, 네, 물론입니다. 네, 서비스나우에서 또 AI 관련된 부분들 항상 상무님이 또 항상 제 프론트에서 또 앞서 나가서 또 디벨롭하고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확실히 AI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네네, 2025년도는 거의 AI 에이전트 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들리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말이죠. 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AI 에이전트 앞에 화두가 되었던 제네아이도 마찬가지인데, 네.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활용하는 거지만 이것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거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업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유스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도 기업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안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라니요. 네네, 맞습니다.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게 이제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기 네. 때문에 한 2개월, 3개월만 지나더라도 이게 네. 약간 좀 아웃데이트된 그런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 주제에 관해서. 그러니까요. 상무님 어떡합니까? 매일 공부해야 되죠. 네, 요새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데모를 또 준비하셨는데 또 데모 때문에 또 밤새셨다는 얘기가 있고 오늘 좀 약간 피부가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약간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주시는 분들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Q&A 시간이 따로 가질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간이 좀 된다면 여러분들 의견도 질문들도 소개를 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나우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자, 준비되셨죠? 네. 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시간에는 이 다음과 같은 이제 목차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네AI부터 AI 에이전트,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에 따른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본론에 넘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서비스나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한국 그 고객분들에 대한 설문은 없고요. 네, 월드와이드인가요? 네. 주로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호주라든가 인도 네. 이쪽에 그 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북미라든가 유럽이 다 포함되어 네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AI 에이전트에 매우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30% 미만인 거고, 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수준이 한 55%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인식도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느냐 음.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33% 정도가 거의 시범 운영 중이거나 네. 아니면 겨우 한 유스케이스 한두 개 정도 운영하는 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이제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게 관심도는 많이 있다 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제 의지는 뭐냐면은 그래도 12개월 이내에 에이전틱 AI를 한번 도입하고 싶다. 아. 이런 계획들은 다 세우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네. 오케이, 아무튼 국내에서도 뭐 이런 관심은 확실히 비슷하게, 월드와이드 어떤 데이터 비슷하게 가시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고객사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나게 되게 되면은 네. 지금 한창 열심히 이제 분석이라든가 어떻게 네.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맞아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세션이 그런데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 나우의 그럼 AI는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반에는 이제 스크립트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룰 베이스의 어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였습니다. 네. 이게 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거의 뭐 디지털과 같이 트루 폴스에 대한 플로우를 명확히 따르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플로우 엔진이라는 그 엔진이 워크플로우 엔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RPA가 접목되어 있는 네. 물색 기반의 워크플로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그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AI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비전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OCR 같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문서를 스캔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네. 워크플로우에 이제 흘려보내는 어허. 이런 기능도 있었고 이게 네. 프레딕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제 프레딕티브 워크플로우로 네.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GenAI가 나오면서 한 2년, 3년 됐죠, 벌써. 이때 이제 워크플로우 각각 그 사이사이에 GenAI의 어떤 피처들을 다 저희가 녹여놨고, 그 다음에 엔드유저들이라든가 아니면 처리자 관점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레그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워크플로우 네. 안에 다 인베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서비스나우가 만들어낸 생성형 AI가 무엇이냐, 그 솔루션이 네.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나우 어시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서비스 나우의 생성형 AI 솔루션입니다. 서비스 솔루션. 네, 나우 솔루션 어시스트. 명칭입니다. 왜 이걸 네. 말씀드리냐면은, 네. 앞으로도 저희가 서비스나우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 항상 이제 나우 어시스트라는 이제 이름이 나올 텐데, 네. 이게 들어가 있는 자료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얘는 AI 솔루션이구나라고 오케이, 이해해 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우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동작하는 초기 방식은 질문하기 또는 뭐 버튼 클릭을 해서 뭔가 답을 내어주는 네. 그런 동작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나우 자체 LLM을 갖고 있고요. 자체 LLM을 가지고 있고. 네, 저희가 직접 구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백엔드 인프라는 엔비디아랑 거의 협조를 네.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서비스나우 컨퍼런스에 항상 엔비디아 진수왕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되게 맞습니다. 친하신가 봅니다. 네, 서비스나우의 모든 AI 인프라는 네. 엔비디아와 같이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기본으로는 저희 서비스나우 LLM 쓰고 있고, 뒤에는 이제 고객들이 이미 쓰고 있는 LLM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같이 코어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AI 모델은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오픈 AI, 챗GPT라든가, 네. 클로드, 뭐, 제미나이, 어, 다양한, AI 시장에 모델들을, 오픈된 네. LLM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크게 6가지 분류를 나눠가지고 이제 나우 어시스트 기능을 설명드리는데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태스크 요약하기입니다. 저희는 서비스나우는 기본적으로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이 빨리 캡처되고 이관되었을 때 빨리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끔 태스크 요약하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챗봇이 있긴 했었지만은 네. 좀 더 LLM의 어떤 컨버세이셔널한 어떤 피처를 활용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서비스가 이제 또 내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서를 만들 때 초안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메일을 작성해준다든가 네. 아니면 또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작성할 일이 있을 텐데 네. 그때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저희 업무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은 주 유스 케이스가 거의 1번에서 3번 이게 거의 네, 업계에서 네, 가장 네, 많이 네. 활용하는 네, 네, 유스 네. 케이스인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어떤 업무 효율화 하면 항상 떠오르는 영역들이 네, 네,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번째부터는 좀 약간 달라지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플랫폼 자체가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LM을 활용해서 그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내재가 되어 있고, 코드뿐만이 아니라 워크플로우에서 더 나아가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LLM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스킬 개발하기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나우 LLM 말고, 서드 파트 쓰고 있는 LLM을 붙이고 싶다. 네. 서비스나우랑 연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툴킷이 커스텀 스킬 개발하기로 이제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AI 검색 같은 경우는 레그 프레임워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나르지 베이스를 엔드 유저에게 쉽고 간략한 컨텍스트로 답변을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나우 어시스트라고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하고 요약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런 나우어시스트의 어떤 스킬, 이런 기능들이 AI 에이전트에서 활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생성형 AI 서비스가 후진데 AI 에이전트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도 LLM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진보된 발전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우 어시스트라고 하는 서비스 나우의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가 계속 디벨롭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간단한 유스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크게 보면 이제 요청자 관점과 처리자 관점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 요청자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팀 내 또는 조직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저희 챗봇과 이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드 유저가 궁금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요청들을 얘가 받아서 자동으로 조치해주는 이 과정 자체가 뭔가 폼을 띄워줘가지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이런 요청들이 정리될 수 있게끔 네, 이제 네.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원으로 이관해서 네.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담원이 그 요청을 또는 인시던트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티켓을 받을 경우에는 빨리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우 어시스트가 해당 컨텍스트를 정리를 해서 처리자한테 알려줍니다. 아, 네. 엔드 유저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문서를 찾아서 알려줍니다. 네. 단순하게 리스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 문서를 볼 필요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텝을 밟아가는 게 좋아요. 라는 이제 제안을 해주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이선으로 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으로 이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선 담당자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피드백을 엔드유저에게 줬는지를 또 요약을 해서 이제 그 이선 담당자한테 알려줄 수가 네. 있고요. 또 일선 담당자가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선이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문서를 다시 조회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라는 가이드까지 해주고. 예, 가이드를 다시 또 드립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어떠한 원인을 파악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서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과정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우어시스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알아서 워크 히스토리를 다 긁어서 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고 원인이 무엇이었고 분석된 거 그다음에 처리 방법. 이게 곧 이제 나르지 베이스로 이제 또 이제 새로 만들 수가 해당되는 있죠. 부분들이 뭐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트러블 슈팅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나 어떤 가이드북으로서 네. 바로 히스토리로 남겨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모든 히스토리가 이미 다 티켓 안에 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다 긁어서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지식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련된 뭐 참고 자료라든지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문서를 하나 만드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몇 시간, 며칠에 걸렸던 작업들을 단순하게 1분, 2분 내에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내 동료가 그걸 참고를 해서 빨리 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저는 이제 어떤 현실적인 당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AI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거는 이제 토스해 주는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또 AI가 정리를 해서 난리지 베이스와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쟤네가 주로 하는 영역은 주로 이제 이름 자체가 나우 어시스트잖아요. 네. 이름 자체는 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각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 해야 될 일,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나우어시스트의 네.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서포트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한 단계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제 에이전트 AI로 넘어갈 수가 있을 네. 텐데요. 네. 기존에 이제 컨버세이션 워크플로우에서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현재 발전된 상황입니다. 네. 어, 저게 불과 몇 년 만에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제품 관점을 보게 되면 거의 한 1년 반, 2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에이전틱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추론 기능이 있거든요. 추론 기능. 네. 리즈닝이라는 모델이 이제 내재가 돼 있어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 환경, 데이터 또는 엔드 유저의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걸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아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계획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익스큐션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엔드 유저가 셀프 서비스 하는 거 이선이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나우어시스트가 개입을 해서 보다 일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AI 에이전트는 2선, 1선이 하던 일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선 담당자가 이런 단순한 업무들을 보지 않아도 네. 얘가 알아서 일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궁금증이 드는 거는 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일 관련된 것들을 판단하고 추론하고 또 어떤 익스큐션까지 할 것인지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플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그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그 판단 기준 자체도 AI 에이전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라그 기반의 형태로 해서 뭔가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업무에 활용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업무에 활용되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쓴다면 자유분방하게 막 활용하실 수가 있긴 네. 하겠지만 업무에 쓰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방식은 뭐냐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는 거예요. AI 에이전트한테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네.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네, 저렇게 네, 해라라는 네, 네. 명확한 가이드를 저희는 현재 주고 있고 네. 레그 방식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AI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피드할 때 활용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서비스 나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워크플로우를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제로 AI 에이전트든 아니면 생성형 AI든 얘가 어떤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업무 플로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해당되는 플로우 내에서 정확한 포인트나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정리하고 또 호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어떤 기반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동작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 나우가 계속 그 워크플로우를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게 바로 핵심이고요. 저희가 오늘 뒤에 말씀드릴 플랫폼이 네. 왜 중요한지가 네, 아마 답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AI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진짜로 이게 잘 돌아가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아서 오늘 얘기가 그런 부분 대해서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오케스트레이터 부분인데, 오케스트레이터는 뭐냐면은 그 일종의 이제 팀의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케스트레가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얘가 왜 돌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 돌아야 되는지. 네. 왜 네가 필요한지, 왜 이 네. 팀이 필요한지를 네. 정의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하나의 유닛 단위라고 보고 있고, 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뭔가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스 케이스가 무엇이냐. 네. 이게 곧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한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목적을 이해를 하고 아 나는 어떻게 일해야겠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네. 여기 안에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지시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오케스트레이트야 네가 하는 일은 이거고 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야 돼. 이런 네.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네. 각각의 AI 에이전트 팀에는 하나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목적의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롤이 있듯이 저희 AI 에이전트도 특정한 역할에 맞는 이제
AI 에이전트 각각 개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애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의 어떤 전사를 아우르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IT 업무도 해야 되고 HR 업무도 해야 되고 또는 고객 어떤 CRM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를 이걸 하나로 약간 모놀리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같이 IT 담당하는 애, HR 담당하는 애, CRM 담당하는 애 이렇게 별도로 다 두고 있고 네. 그 업무가 있었을 때마다 각각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고 네. 일 받고 또 다음 에이전트한테 일 시키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입니다, 정보. 네. 일종의 이제 나르지 베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나우의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은 그거를 참조를 해서 답을 만들고 또는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서드 파티라든가 어떤 기타 어떤 데이터 레이크가 있을 때 네. 그런 것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툴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구들에서 긁어온 이런 정보들을 이제 워크플로우로 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말 그대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Now Assist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LLM의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도 여러 개를 이제 보유할 수 있고 필요시마다 이제 호출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있고 밑에 오케스트레이터 일종의 팀 매니저가 있고 밑에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있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보니까 HR 조직에서 어떤 인력을 운영하는 그런 플로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뒤에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AI 에이전트도 하나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잘 관리를 하는 게 그림을 보니까 마치 어떤 휴먼 리소스 팀에서 각각의 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션을 정리하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를 딱 배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실제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 AI 에이전트의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어떤 일맥상통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HR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까지는 없습니다. 네. 서비스나우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마켓에도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조직 내만 보더라도 당연히 정직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또는 특정 서드파티 운영 전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이 필요한 것 같이 이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로고 익숙한 로고들 많을 텐데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코팔렛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어떤 밴드사에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AI 에이전트와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엔트로피에서 만들었던 MCP라든가 MCP도 지원하나요? 그리고 구글에서 개발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이런 모든 클라이언트 기능들이 다 이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와 통합을 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저희가 일을 해도 실제 내부 직원끼리만 일을 하는 게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AI 에이전트도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잘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긴 한데 결국엔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잘 있어야지 그 데이터 기반으로 문맥을 이해하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트너가 한 얘기긴 한데요. 2026년도까지 데이터 준비가 미흡해서 프로젝트가 한 60%는 빠그러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빠그러질 거라 전문용어. 무너질 거다,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동시에도 이제 여러 기업의 경영진 분도 이 AI 성공은 이 데이터 통합에 달려있다. 무려 83%라고 하는 게 실제 뭔가요? 경영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게 83%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일로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3%나 된다? 데이터를 무조건 통합해야지 AI가 성공한다. 라는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나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네.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 네, 아마도 이제 이전에 웨비나에서 네네네, 맞습니다. 참석하셨으면 아마 네. 내용이 약간 익숙하실 수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뭐 WDF 관련된 지난번 저희 서비스나우 이츠메 웨비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의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뭐 정적인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스트리밍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구조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네, 수많은 데이터 유형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거를 네. 하나로 엮기가 상당히 여간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미 이제 알려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스포크라는 플러그인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데이터라든가 또는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기반의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소스가 있었을 때 이것들을 굳이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퍼나르지 않고서도 리모트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네. 쓸 수 있게끔 하는 네. 이 제로 카피 데이터 전략을 저희 갖고 있고요. 네, 네, 그 네. 기반 하에 저희는 그 데이터들을 이해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 새로운 데이터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거기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이 이 하나의 레이어가 씌워져 있고 각각의 그 데이터 유형들이 밑에 다 슬롯 같이 꽂혀 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저희 관점에서 는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워크플로우가 일이 A부터 Z까지 흘러가면서 네. 각각 단계에 이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는데 그렇죠. 이때 워크플로우가 데이터 패브릭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정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하셨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의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하고 활용하고 그런 어떤 플로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WDF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데이터 플로우 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관장하는 일종의 엄브렐라의 성격을 갖고 네, 있는 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비스나우는 잘 통합합니다, 진짜.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25분 싶은데요.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인 건가? 결국에는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론은 이론인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는구나라고 그렇죠. 아마 맥락을 그렇죠.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AI 에이전트 만드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시뮬레이션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AI 에이전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서비스나우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다 해도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뭐 IT 서비스 어떤 유스케이스 만든다고 했을 때 IT 서비스 책임자, 네. 그다음에 IT 분석하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나우 개발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페르소나로 나눠서 네. 알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IT 서비스 책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라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P1 인시던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동적으로 좀 플랜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플랜 기반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는 이제 하나의 목적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인스트럭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IT 지원 분석가가 이제 도와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접수된 인시던트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 분리하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의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인시던트라든가 기술 문서라든가 또는 웹까지 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보자.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계획이 실시간으로 생성돼야 되면 만약 인시던트 안에 어떤 컨디션이 바뀌었을 때 즉시 플랜도 재반영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네. AI 에이전트가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단계가 필요할 때 이때 서비스나우 개발자, 네. 서비스나우를 이해하시는 분이 이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그럼 이 유스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하나 필요할지 두 개 필요할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나우 개발자 역량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지긴 할 텐데 네. 네. 결국에는 각각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에이전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인시던트를 분리하는 애, 네. 또 하나는 플랜을 만들어내는 애. 네. 그러면 얘가 활용해야 될 워크플로우가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돌리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디파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정보만 이제 준비가 된다면 AI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상위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뭔가 작업하면 될 것 같고, 이 표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표에서 보면 이 인터럭션 부분은 이게 인터럭션 부분하고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디벨로퍼하는 개발자 부분들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GenAI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프롬프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네. 프롬프트라는 게. 네. 결국은 이 인스트럭션도 일종의 프롬프트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저걸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아마 많이 달라질 달라질 것 겁니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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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명확하고 이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료하게 전달을 일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틀을 잡는 인트럭션을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실제로 서비스 나우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하고 꾸미는 분들도 좀 쉽게 효과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저거를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는 이 IT 자원 분석가하고 개발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한 팀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보통 보면 이제 아직은 이제 국내에는 이런 체계가 없긴 하지만은 해외 사례 같은 데 보면은 하나의 기업에서 서비스나우 팀을 따로 꾸려서 운영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비록 이제 사내 팀이긴 하지만은 서비스나우 전문가들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전문가 뭐 라이센스도 있습니까?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서티피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고로 이제 온라인 온디맨드 서티피케이트 같은 경우는 네. 전부 무상입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네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오픈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지원해가지고 또 서비스 나우의 어떤 플랫폼을 잘 쓰는 분들이 또 넓어지면, 풀이 넓어지면 그만큼 또 서비스 나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활용도도 또 많이 올라갈 테니까 말이죠. 서비스나우 유니버시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네네네네.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데모를 네네네. 보여드리도록 밤새서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던 데모. 지금 이게 이상한 창이 떠가지고 네네네. 라이브라서 원래 라이브 데모가 항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영상을 녹화하기로 했다가 라이브를 하셔야 된다고. 네, 저는 라이브를 추천하긴 하는데 약간 좀 우여곡절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다가 라이브라는 거, 라이브 데모라는 거 좀 참고해서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그 AI 에이전트를 제작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네. 그 환경을 저는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로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미 이제 서비스나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릿이 있고요. 이 템플릿 기반으로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든가 에이전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눌러서 살펴보면 네. 예를 들어서 화면 조금 글자를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만. 네.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제 IT 서비스 관련된 AI 에이전트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게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네, 그렇죠. 하나의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스 케이스라고 하나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ITSM의 어떤 인시던트를 분석을 하고 해결한다. 네.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아웃박스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스 케이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에이전트 AI는 풀필러가 처리자거든요. 네. 처리자가 인시던트를 분석을 하고 해결하는 거다. 네. 블라블라 있고 밑에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죠. 네. 인시던트 해결 과정은 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혹시라도 요청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서비스 카탈로그를 뒤져서 그거를 대응해라. 네. 두 번째는 기존의 어떤 인시던트라든가 지식 문서를 활용을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는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AI 에이전트, 단위 AI 에이전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지금 현재 이 미션 뭐라고 했죠? 워크플로우 이거 하나의 유스케이스라고 유스케이스가 하나 있으면 계속해서 저런 어떤 AI 에이전트를 쓸 건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모디파이하고 그렇게 가능한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하나의 에이전트를 지금 보여준 거죠? 네네. 네. 여기 보시면 네. AI 에이전트 하나를 보는 거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디스크립션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할과 지시사항입니다. 네. 역할은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네. 이제 명확한 롤을 부여하는 거고 네. 밑에 지시사항은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너는 문제를 분석하는 전문가야. 네. 그리고 이 인시던트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뭐 블라블라블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생성형 AI와 함께 작업하는 프롬프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롤 베이스의 어떤 그 프롬프트가 굉장히 효과적인 답변을 얻는 데 중요한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네. 작업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각각의 인시던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 다양한 스텝들이 있고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인시던트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해라. 네. 그리고 유사한 인시던트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라. 네.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나리지가 있는지 확인해라. 오케이. 이런 아, 게 근데 있습니다. 보니까 저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서비스 네. 나우가 네. 이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우 어시스트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 관점으로 나는 네.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 라고 어. 이제 간단한 두세 줄 정도의 문장을 입력해주면 어. 그 인스트럭션을 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일을 하기 지금 이게 위해서 지금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하는 과정인 거죠? 네네,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지정하는 이제 단계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인시던트 디테일을 갖고 오는 거 또는 나리지 베이스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줍니다. 아. 스크립트로 하나하나 좀 더 약간 고급 기능을 넣으실 수도 있고 네. 또는 서비스나우 이 기능들이 다 컴포넌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워크플로우를 여기다 추가하셔도 되고 네. 레그 방식의 어떤 포털 검색 결과를 넣으실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MCP의 어떤 도구를 호출하는 것도 넣으셔도 되고 아, 다양한 어떤 연결의 어떤 형태로 다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 네네. 도구들은 연결이 그래서 가능하다. 다양한 도구들 여기서 추가할 추가할 수 수가 있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웹 검색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내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 어떻게 AI 에이전트를 만들까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고민이 좀 돼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고민된 거를 여기 와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하나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약간 파생해서 다른 어떤 미션이라든지 다른 어떤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 거의 유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컨텍스트만 다르지 동작하는 원리라든가 이런 구성 방식은 그러니까요. 다 동일하기 한번 때문에. 루틴을 제대로 한번 돌리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파생하거나 만드는 거는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것도 저것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하셔서 이제 새로 일단 만드셔도 가이드해서. 문제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상황들이 다 다를 거니까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네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 테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아, 실제로 만든 거를 한번 돌려보는. 그렇죠. 아, 그렇죠. 미리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추론을 하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지를 디버깅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들도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이 다 나오는 거고 네네네. 엔드유저 관점에서는 이게 불필요하죠.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답변만 받으면 되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답변을 주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해야지 답변 자체도 정확할 거니까. 그렇죠. 이걸 네. 보면서 얘가 딴 방향으로 흘러갔네 그러면 그걸 보고 인스트럭션을 약간 투징하는 이런 식으로 좋아요.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AI 에이전트의 이 ITSM 인시던트 해결하는 워크플로우고요. 테스트로 이런 인시던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라고 이제 물어본다라는 네.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게 되면은 얘가 즉시 오케스트레이터를 깨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다음 단계를 파악하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좌측에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한 상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아, 네네네. 가운데는 이거를 약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래픽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순서더처럼 그렇죠. 플로우를 보여주는 거네요. 네, 오케스트레이터가 현재 두 개의 에이전트를 갖고 있고 현재 파인드 카탈로그 아이템이라는 에이전트가 현재 동작하고 있다. 그리고 얘가 현재 두 개의 도구를 활용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우측에 보시면 에이전트 결정 로그라고 있는데 해당 탭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음,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본 것 같고 네, 디테일하게 나와 있네요. 네, 보시면 그 생각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얘가 이렇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가는 거야라는 걸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AI의 어떤 좀 브레인을 들여다보는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과 플로우의 어떤 과정들을, 그러니까 AI 생각, 그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이게 소스라고 하는 거는 생성형 AI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AI의 생각이라는 네네.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에이전트가 돌았고 각각의 도구를 활용해서 얘가 동작한 걸 아쉽게도 이제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네. 데이터를 제대로 리턴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좀 전에 테스트로 좀 돌려봤던 걸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된 과정을 거쳤고 좌측과 같이 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절차를 찾아가면 돼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이제 티켓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중간까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네.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스크립트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는 가이드를 겁니다. 준다? 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얘가 그냥 아무 자료나 가가지고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는 이런 자료를 보고 이런 답변을 만들었어라는 이런 투명성을 오케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렇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나르지 베이스를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이런 나르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답변을 줬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네,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군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관련된 테스트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녹색으로 체크박스가 뜨는데 그게 뭔가 이제 뭐 다른 형태로 뭐 알럿이 뜬다든지 뭐 이렇게 노티스가 난다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스라고 아까 보여준 스크립트에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 커뮤니케이터라는 에이전트가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디폴트로. 또 문제를 또 얘가 엔드 유저 이 처리자한테 네. 이 개발자한테 알려줍니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없어. 정보를 다시 한번 줄래? 또는 뭐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밀어넣어줘야 되는데 에러가 발생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또 있군요. 네네. 네. 내가 똑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데모는 이제 이 정도로. 네네네.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보여줬던 이런 어떤 플로우를 각각의 미션에 맞게 어떤 미션에 대한 타겟, 고울을 설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명령과 어떤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이건 이제 실제로 수행하고 만들고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최종적인 어떤 효과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네네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모든 게 다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플로우들이 개별적인 어떤 사일로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합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파편화되게 관리를 하시면 또 다른 일종의 SI와 좀 다르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결국엔 AI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엔 시스템이거든요. 하나의 미니언 시스템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분산되어 있는 거고 또 통합하기 위한 또 번거로움이라든가 에포트라든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효과를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썼는데 또 이제 너무 분산되어 있고 어디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로드 업무가 되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네. 유스 케이스를 좀 더 설명드리면은 유스 케이스. 네. 일종의 뭐 변경 요청 계획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스 케이스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뭐 데모는 없고요. 일단 네, 설명할 알겠습니다. 거고 네. 보통 보면 변경 작업이라고 할 때 어. 이게 들어가는 공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문서적으로도.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프로덕션 운영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팩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변경 계획이 철저히 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변경이라 하면 어떤 서비스의 변경 이런 걸 얘기하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서버 리부팅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애플리케이션 셧다운, 뭐 리스타트, 네. 또 뭐 CPU 증설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 문서화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변경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좋은 유스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작업이 있었을 때, 과거의 그 변경 요청서를 참고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스티피케이션, 플랜 계획, 백업 플랜, 뭐 다양한 어떤 테스트 플랜도 자동으로 한 번에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보통 이런 걸 만들 때 보통 30분, 1시간 정도 보통 많이 소요를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을 몇 분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 온보딩 관리 시스템인데요. 아,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뭐 구매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서드파티 업체랑 같이 일할 때가 많은데 네.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신규 업체 등록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코드 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요. 비용이라든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취약점 정보 관련해서 이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이 취약점이 영향받는 CI가 무엇이고 여기에 연결된 서비스가 무엇이고 이걸 만약에 조치를 했었을 때 조치에 대한 진행 사항이 어떤지를 네.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많은데 가장 화두로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모니터링 네. 자동화 영역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안 영역입니다. 네. 보안 쪽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그널을 계속 알려주고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해결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유스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좀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안 솔루션 중에서 관련된 말씀하셨던 이런 솔루션을 내놓는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관련돼서 이제 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AI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서비스다우의 요 관련된 이 서비스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다 자동화하고 AI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선상에서 보안 영역들도 같이 인볼브해서 보안 영역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어프로치가 가능하군요. 네, 또. 네, 맞습니다. 서비스나우가 제공한 솔루션 중에 뭐 시큐리티 인시던트라든가 네. 취약점 대응이라는 이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런 AI 에이전트 어떤 솔루션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안까지 먹으려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여러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네. 화면 전환 좀. 네. 모든 고객을 위한 에이전트라는 제가 명칭을 드렸는데 네. IT 오늘 영역, 타이틀이죠? 네. HR, CRM,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 파이낸스 이런 다양한 영역의 솔루션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도메인 스페시픽한 네. 그래서 뭐 재무, 리테일, 제조, 오토모티브, 헬스케어 여기 각각의 비즈니스에 특화된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솔루션이 나온 지는 오피셜하게 올해 3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좀 수백 개 유스 케이스가 나왔고 네. 앞으로도 릴리즈 될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거의 수천 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저희가 빨리 이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저희 이제 R&D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 3개월이 뭡니까? 3월이면 2개월 좀 넘었네요? 네네. 그쵸. 2개월 좀 넘었는데. 넘었죠. 네. 근데 벌써 저런 유스 케이스들이 등장한다고요? 네. 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저희 서비스나우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하나의 좀 재밌었던 유스 케이스는 뭐였냐면은, 저희 DT팀, IT팀이 있는데, 저희가 연동되고 있는 그 스냅샷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다 플랫폼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한테 시켰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플러그인들이 무엇이고 이 플러그인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라 했더니 이틀 만에 무려 8,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수많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현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이 다양한 어떤 도메인과 다양한 영역들의 이 워크플로우도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일일이 이거를 매뉴얼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줘. 네. 그죠? 이것도 뭐 AI이긴 하기 때문에 완전 100%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네. 최소한 프로토타입 수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죠. 엄청난 시간을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그 유스 케이스들이 막 등장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서비스 나우 자체적인 어떤 유스 케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서 쓰면서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활용했어라고 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도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네. 이제 저희 서비스나우 스토어에 올라와 있고, 아, 스토어가 있어요? 네, 저희 스토어 사이트가 있는데, 네. 서비스나우가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저희 테크니컬 파트너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만들었던 이제 AI 에이전트도 이제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POC 다운받으셔가지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어떤 도메인이라든지 조직이라고 하면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조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네. 엄청난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도구로 볼 게 아니라 워크포스, 아, 워크포스. 디지털 인력으로 봐야 네.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아마 이제 큰 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실제 서비스 나오셔도 이렇게 하나의 인력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에이전트를. 그렇죠. 일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인력으로 보고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한 이제 챌린저가 될 텐데. 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됩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만들어낸 게 네. 뭐냐면 네. AI 컨트롤 타워라고 하고 있는 AI 하나의 컨트롤 중앙 타워. 통제 네. 대시보드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만 컨트롤하는 타워가 필요하다. 그렇죠. AI 디지털 인력들을 관리하는 네. 통제 뷰, 비저빌리티를 갖고 있는 네. 그런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초반에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패브릭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서드파티 AI 에이전트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을 이제 온보딩 할 때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서드파티 LLM은 우리가 온보딩했고 어디서 활용하라고 있고 네. 어떤 시점에 또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AI 컨트롤 타워에 살 수가 있고 아. 그 기반 하에 모든 온보딩된 이 AI 에이전트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럼 얘기했던 그 AI 에이전트 스튜디오와는 또 다른 형태인 그렇죠. 건가요? 별도의 이제 기능이라고 별도의 보시면 될 것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가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또 부여할 수가 있는 중요할 거죠. 것 같네요. 그래서- 수많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 그 라이프 사이클을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밸류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그 비즈니스 가치도 실시간으로 이제 리포팅 할 수가 있고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보통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업무 단위로 보통 이걸 해결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뭐 티켓 수가 100건 있는데 네. 이걸 한 50건을 AI 에이전트가 해결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100건을 처리했던 사람들 리소스 파워라든가 어떤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정량화하는 거죠, 수치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실제로 얼마나 이게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플러그를 이용해서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 그래요. 가치와 정성적인 가치도 같이 버무려서 네. 그 C레벨 1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리포팅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이게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뭔가 그냥 뭐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했지 이런 건 이제 어떤 측정하는 부분 좀 애매한데 이런 AI 컨트롤 타워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제로 매저먼트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현재 지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과거의 지표와 현재의 지표를 또 비교할 수도 있고 네. 또 이 과거의 지표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얼마만큼 우리가 세이빙할 수 있겠구나, 생산력이 올라가겠구나를 이제 예상도 할 수가 있겠죠. 서비스 나오면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논의된 게 제가 알기로도 한 굉장히 20년이었거든요. 바꿔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AI 에이전트 얘기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런 AI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어떤 컨셉과 실제로 서비스를 선보였다라고 하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네, 진짜. 이미 저희 서비스나우 내부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활용하고
썼고 이 기능을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쓰고, 이거는 서비스로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상품으로 내놓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제품화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트 보드가 내부 직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스터머즈라고 해서 네. 어떤 솔루션이 나오면 항상 저희가 먼저 써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시장화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디시전이 뒤에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세션 흥미롭습니다. 네. 네,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좋습니다. 되는데요. 이 AI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부서에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개발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개발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범위에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딱 그 AI가 들어가 있는 그 비유 안에, 그 부서 안에의 역량밖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는 어디의 플랫폼에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나우 AI 플랫폼을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나우는 이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 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 각각의 워크플로우 위에 AI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AI들이 이런 워크플로우의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일을 기존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게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는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 또는 내부 시스템, 외부 시스템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 데이터는 그 워크플로우에 얹혀져서 데이터가 소비가 되고 서로 가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워크플로우 위에는 이제 AI가 동작하고 네. 있어서 네. 이 모든 업무에 걸친 워크플로우를 이제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가속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에이전틱 AI가 들어와서 그 일 자체를 없애버려서 실제 사람들은 보다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심각도가 있는 진짜 중요한 업무에 좀 더 매진할 수가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요 그림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비스나우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전체 그림.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서비스나우 AI 플랫폼이 네.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AI 에이전트, 뭐 단순하게 그냥 AI 에이전트 뭐 제네이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도 다 이제 AI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에이전트 AI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어떤 업무는 간단하게 말 그대로 룰 베이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업무는 또 머신러닝 돌려도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갖추고 있는 회사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데이터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그 기업의 모든 전반의 데이터를 저희 흡수를 하고 이것들을 즉시 워크플로우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네. 이 구조 자체는 전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비스나우가 네. 가장 유일합니다. 네. 전 지구상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까요? 아마 따라하는 데가 있긴 할 텐데 이 엔터프라이즈 레벨 스케일에 이렇게 네. 지원할 수 있는 현재 회사는 시점을 봤을 때는. 네,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표가 제가 봤을 때도 이 서비스나우 AI 플랫폼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AI 에이전트 자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AI 에이전트의 어떤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어떻게 그때그때 제때 확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불러와서 해당되는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거를 잘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결국에는, 오늘 슬라이드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각각의 부서마다 네. 향후에는 네. 각각의 부서마다 각각의 담당자마다 네.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을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AI 에이전트들과 각 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네. 또는 IT가 각 부서의 아니라 IT만이 아니라. IT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끼리도 알아서 협업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이런 비전을 세울 때 사일로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뷰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어울릴 수 있는 플랫폼 기반으로 AI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런 그림의 어떤 아웃풋을 이제 기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그 해당되는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죠? 네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서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제대로 된 워크플로우, 제대로 된 미션이 수행이 가능하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군요. 네. 이런 세상이 와요. 아마, 네, 머지않아 저런 네. 현상이 바로, 네. 네,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웨비나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는 시대가. 아마도 그, 모객이라든가 고객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당연시 이제 AI 네. 에이전트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답변 주시는 분이 지금 온라인에서 열심히 답변 주시고 계시는데 AI 에이전트, 답변 주는 AI 에이전트 만들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임성문이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실시간 답변도 주고 네. 잘못하면 당근과 책찍을 하면서 네. 똑똑하게 키워내면 네. 그렇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밌는 제가 그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LLM을 학습하다가, 나 이거 제대로 답변 안 하면 딴 걸로 교체할까라고 했더니 얘가 다른 방향으로 스위치하는 이런 재미난 예.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약간 좀, 작은 부분이긴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도 약간 좀, 당근과 책책을 잘 활용을 해야 책찍 되니까. 필요하군요. 네. 당근도 필요하고. 진짜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HR 부서의 어떤 휴먼 리소스처럼 파워 리소스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미션을 새롭게 정의하고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진짜 제대로 된 혁신이 업무의 효율에 관련된 혁신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올해가 시작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만 해도. 네, 하반기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유스 케이스가 아마 나올 것 같고, 단순한 유스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자리가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비스나우 담당자께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제 역할을 대신하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답변 하시느라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 질문들은 담당자분들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많이 주셔가지고 굳이 뭐 Q&A 시간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상단에 서비스나우 저희가 메일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아마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더 들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또 관련된 내용도 계속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어떤 레퍼런스도 많이 거기에 유스 케이스도 많이 좀 만들어 주셔서 국내 사례들도 같이 한번 소개하면서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실제로 각각의 기업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영 부서에서 꼭 우리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이걸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AI 플로어나 에이전트를 이렇게 잘 활용했다라는 케이스를 좀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디벨롭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런 역할에서 성우님께서 제 선두에서 좀 커뮤니티도 잘 운영해 주시고 네. 자주 나오십시오. 네. 불러주시면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표정이 그게 아닌데. 아무튼 밤새서 또 데모까지 준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 시그니처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보드 준비를 안 했네. 오늘 시그니처 질문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자, 마무리 멘트 한 번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AI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고요. 그것도 기업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그 리더 포지션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플랫폼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어떤 큰 그림이 나오냐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AI를 도입을 고민하신다고 하실 때 항상 AI 플랫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개별적인 사이로된 어떤 좋은 솔루션 또 AI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진짜 잘 활용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AI 플랫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관리하는 게 네. 시작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현재 시점 봤을 땐 서비스나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서비스나우가 제일 네. 잘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나와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끝까지 웨비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도 어디서든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마 실제로 기업에 도입하거나 또 검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리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쪽에, 우리 조직에, 우리 기업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AI를 또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설문조사라든지 또 상단에 있는 문의처로 해서 서비스나우 쪽에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나우는 매달 저희 이쯤에서 지금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또 다음 달에도 또 유익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 앞으로도 더욱 훌륭하고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이쯤에 웨비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